일까 싶습니다. 종합특검은요, 법을 바꿔서 다시 한 달간 수사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연장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마지막 수사 대상으로 한동훈을 지목한 걸까요? 엊그저께 종합특검이 한동훈을 소환하기로 했다라는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뒤에 언론의 후속 보도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한다? 왜? 지금까지는 한동훈이 윤석열 계엄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한동훈 잡아서 무릎 꿇리라는 둥, 한동훈 잡아 족치라는 둥 그렇게 했대잖아. 그래서 마치 한동훈이 윤석열 계엄의 피해자인 것처럼 돼 있는데 종합특검이 그런 한동훈을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포착하고 있는 혐의는 계엄 다음날, 내란의 밤 바로 그 다음날 열린 당정대 회의였어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당정대 회의에는 한동훈과 추경호,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요. 한덕수, 박성재, 방기선, 이상민 이런 사람들도 여기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원식, 홍철호, 김주현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참석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검찰에서 데리고 온 자기 사람들, 자기 최측근들을 다 모인 거야. 당시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척을 지기도 했지만 사실 원래 한동훈도 윤핵관이잖아. 윤핵관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당정대 회의가 아니라 윤핵관 회의였던 거예요. 윤핵관 회의가 열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는 또 뭐가 열립니까? 이른바 안가회동이라는 게 열립니다.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그리고 또 이완규 역시 윤핵관들로만 회의가 열려요. 두 번째 윤핵관 회의인 안가회동에서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이들은 윤석열의 탄핵과 검찰 공수처 수사, 특검 수사에 대비한 논리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 그때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탄핵도 막고 수사도 막고 그렇게 하자라고 작당을 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안가회동입니다. 근데 이 안가회동은 뭐 이후에 열렸다? 당정대 회의 다음에 열려요. 이게 2시, 안가회동이 6시. 그리고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윤석열 당시 남아있던 최근들 김주현, 박성재,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여기 또 모인 거예요. 따라서 이 당정대 회의라는 거 하고 안가회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묶음인 거예요. 더 황당한 얘기 해줘요. 당정대 회의는 어디서 열립니까?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안가회동은 어디서 열리느냐? 역시 삼청동 안가에서 열려요. 국무총리 공관과 안가, 삼청동 안가 걸어갑니다. 걸어서 100m 밖에 안 걸려요. 제가 그때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있잖아요. 청와대 앞에 길이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이렇게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여기에 이제 북촌에 여러 가지 상가들이 쭉 있을 거예요. 이게 식당들 맡기고 있는 데 있죠. 여기쯤에 보면은 금융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면 감사원도 있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국군 서울병원, 국군 통합병원이 있어요. 서울지구병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어디? 여기 있어요. 총리공관. 총리공관에서 조금 위에 여기 뭐가 있다? 여기에 안가가 있습니다. 이 총리공관과 안가 사이에 요렇게 골목이 하나 더 있어. 이 골목 맨 앞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예, 공중화장실 있고 왜 그 산길 올라간 길 있죠. 등산로 있죠. 그쪽에 있는 한옥 건물이 사실은 안가입니다. 총리공관과 안가는 진짜 걸어서 100m예요. 그런데 총리공관에서는 오후 2시, 안가는 오후 6시. 그러면 그 두 개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연관이 있는 거지. 참석자도 비슷해. 그리고 그 자리에 한동훈이가 가 있었던 거야. 당정대 회의에. 그러니 당연히 안가회동과 당정대 회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거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가회동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박성재하고 이상민, 윤석열을 탄핵과 특검 수사에서 구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를 서로 교환합니다. 법률 검토 자료를 서로 교환을 해. 박성재는 빨간 봉투, 이상민은 까만 봉투. 그리고 거기서 교환된 내용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한 작전이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특검 수사에 대비한 작전도 거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 그 어거지 논리의 시작이 어디냐? 바 여기에요. 그러면은 한동훈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수사를 받아야 될까요? 받으면 안 될까요? 지금 한동훈이 수사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 당정대 회의에 대한 겁니다. 한동훈, 추경호,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홍철호, 정진석 등이 참석합니다. 국힘당과
행정부, 대통령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추경호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죠. 박성재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징역 25년, 이상민 징역 15년, 김주현 현재 재판받고 있죠. 홍철호 정기석 재판 아니면 수사 받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에요. 누구만 빠졌다? 한동훈만 빠졌네.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인데 한동훈은 왜 빠졌을까? 얘는 정말 클리어할까? 얘는 무죄일까? 객관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러니 사실 지금에서야 한동훈이 수사를 받는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진작에 수사 받았어야지. 지금까지 한동훈을 빼준 게 누굴까? 저는 그게 조은석 내란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일찌감치 했었어야 돼. 근데 제대로 안 한 거야. 당시 이 당정대 회의에서는 윤석열의 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 그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걸로 보여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동훈이 참여한 이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 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 윤석열 계엄 정당화 논리 등등이 여기서 논의가 된 걸로 봐. 심지어는 뭐도 있다? 윤석열이 이제 앞으로 계속 대통령직 계속 수행할 수 있겠어? 없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정권을 인수받아가지고 과도정부 비슷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여기서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논의라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나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저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기에서는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윤핵관들, 윤석열 신북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한동훈이 왜 꼈겠어? 이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신복들이 한동훈을 데리고 와가지고 니한테 권력을 이양해 줄 테니 우리의 계획에 협조해라. 우리가 윤석열 탄핵과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데 네가 여기 협조해라. 사실 이때 한동훈의 협조 없이는 윤석열의 탄핵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판에 한동훈 친한계에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잖아요. 그때 윤석열한테 탄핵 투표를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울산시장하고 있는 김상욱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당정대 회의 참석자들은 한동훈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가지고는 더 이상 정권 유지가 안 되니까 윤석열은 자진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대신에 탄핵이나 수사는 우리가 막아주자. 대신에 한동훈 니한테 권력 줄게. 네가 협조만 해라. 사실 지금에서 하는 게 오히려 늦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 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박성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1심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보면은 12월 4일 내란이 실패로 끝난 바로 그날 오후 2시 당정대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가회동이 열리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이상민과 김주현에게 내란 범죄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안가 모임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당정대 회의를 여는데 여기에서도 대응 계획이 논의가 됐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만들었다. 그게 어디서 했다고? 당정대 회의에서 했다고. 이 당정대 회의에 누가 있었다고? 한동훈이 있었다고.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박성재 내란 사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가회동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이 오갔다라는 겁니다. 당정대 회의에서 어떻게 보자면 개밥의 도토리 같잖아. 한동훈 빼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도 윤핵관이었잖아. 한동훈만 윤핵관이었다가 튕겨 나온 사람이고. 근데 당시 여당 대표였죠. 여당 대표.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대통령직을 하야하는 거야. 사퇴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권력을 누군가가 대신해야겠지. 법률적으로 헌법상으로는 그거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는 힘이 없어. 언제든지 나가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힘을 누가 받쳐주라고? 한동훈이가 받쳐주라고. 그래서 뭐 여러분 한한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한덕수하고 한동훈이가 국정 공동 운영 방안을 냈어요. 기억하시죠? 그 직전에는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한남동 관제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해요. 그것도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만나자라고 오히려 애걸복걸해가지고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소위 말하는 한한회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윤석열은 2분짜리 담화를 발표하죠. 순서를 볼까요?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만납니다. 그 직후에 윤석열이가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문 발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한다고? 정권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합의한 거야.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6일, 7일, 8일이야. 6일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만나요. 맨 처음에 4일 당정대 회의 안가회동, 6일 윤석열하고 한동훈 만남, 7일 윤석열이 대국민 사과문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독수 한동훈 회동, 이게 8일.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그 내란 세력하고 어떤 딜을 했는지 여기서 딱 나오지 않아요? 이거 수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2차 종합특검에서 한동훈 보고 야 너 출석해봐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한동훈은 사실상 내란에 가담을 한 거예요. 내란 가담 혐의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란을 기도한 거나 다름없고, 한덕수는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은요, 그냥 여당 대표일 뿐이에요. 권력을 나눠 가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옛날 그 당시 홍준표도 지적을 하죠. 이거는 사실상 새로운 내란입니다. 한동훈 지가 뭔데 권력을 나눠 가진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종합특검이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종합특검 칼을 갈고 기다렸어요. 사실 선거 전에 한동훈을 소환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5월 달쯤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가 선거에 출마해버린 거야. 선거에 출마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동훈 국회의원 후보자 출신이라서 소환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한동훈한테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한동훈이 제가 알기로는 시간을 좀 끌은 거로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개적으로 소환장이 간 겁니다. 종합특검에서 한동훈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 오실라요? 한번 오시지요? 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들은 척도 안 했대.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특검 쪽에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공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종합특검이 한동훈에 대한 자료, 증거들을 축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상민, 박성재 이 둘의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확보가 된 거죠. 일단은 참고인이지만 참고인으로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동훈하고 한덕수가 공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처구니 없는 짓이야. 그거는. 역사상 제일 어이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윤석열이 비상해협 해제 의결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때 그 내란이 끝난 게 아니고 내란이 끝난 것은 2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직무 정지가 됐잖아요. 그때 내란이 끝났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고 그게 재판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2월 3일부터 14일 사이에 한동훈이 했던 행위들은 내란에 관여가 됐다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2월 4일은 이진관 판사가 일단 쏘아 올린 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전에 한동훈과 또 면담을 몇 번 하잖아요. 면담을 하고 나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본회의장을 퇴장시키고 행위, 집단 불찬으로 무산시킨 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이제 될 수 있고 한덕수와 한동훈이 공동 담화를 발표한 것, 헌법에 없는 이거 헌법에 있습니까, 변호사님?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들이 정지시키고 어디 있어 이걸 굳이 물어봐 전문가한테. 나도 하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 근데 이런 행위들이 내란이 끝나지 않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 방조 혐의에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여태까지 특검이 이걸 수사를 안 했어요. 그건 문제였지. 우리 그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주 다 잘 분석을 하시고. 근데 이제 보면 뭐 하나 그냥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그 검찰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무혐의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을 묵비하고 거부하거나 또 조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각종 증거물들에 대해서 삭제하고 관련자들과 진술을 속칭 입맞춘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지점이 있고요.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참고인 신분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내란 세력과 이제 그 역사적인 장면으로 보면 그 혼돈스러운 시기에 그 정권의 유지, 그 정당의 권력의 유지들, 그 차기 권력에 대한 그 숨가쁜 욕망과 그 움직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과연 내란과 결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부분에서 그 특검에서 비교적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려고 했을 때 진실을 얘기하도록 출석 이제 전화 통지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마침내 출석 요구에까지 이른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진실을 진술해서 그 책임을 그 내란의 그 총체적인 과정의 진실을 밝히는데 네.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이미 정치적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통지 못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면 3번 정도 안 하면 체포영장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한동훈이 내란 방조가 되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잡으러 온 거 얘기했잖아.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의 책에 썼대. 12월 3일 밤에 본인이 얘기했잖아.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체포명령이 너 있으니까 국회 가면 너 잡아 죽일 거야. 알고 있잖아. 그겁니다.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날부터 행위를 지속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법조인이 아닌 일개 기자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좋았어. 여기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진짜 뭐 했냐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았다. 종합특검이 지금 뒤늦게 했는데 요거를 좀 종합특검이 잘 메이드를 하면 종합특검 연장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 좋았다. 그 포인트. 이 사건은 이제 혹시 예전에 있었던 거라서 모르는 분들은 제가 짤막하게 30초 요약해드리면 간단한데 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와 그 당시 대표였죠. 작년 이제 2024년 11월경입니다. 사건은 이제 4월부터 쭉 일어났는데 한동훈 대표의 딸, 부인, 장인, 장모, 모친 이런 이름으로 익명 게시판에 들어가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이제 비난하고 뭐 개목줄 걸어라. 그 이제 여러 가지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설을 올리고 어쨌든 당시에 당정 갈등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을 이용해서 익명으로 비난하는 글을 썼던 근데 그게 들켰던 사건이에요. 예. 근데 이게 본질은 뭐냐면 그게 원래 익명 게시판이었어요. 국민의힘 들어가면 익명으로 써서 아무도 쓴지 몰라요. 당원이지만 땡땡땡으로 나와요. 예. 이게 중간에 근데 당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휴대폰으로 우리 그 인증번호 받는 거 있죠. 예. 정말 빡세게 받아요. 이건 주민등록보다 더 빡센 겁니다. 실시간으로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그 뚫었다 그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또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위조하면 범죄가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휴대폰 인증까지 하기 때문에 당원만 들어갔다고 보면 나머지 가족들이 당원이었겠죠.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면 원래 익명이니까 땡땡땡으로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에러가 나가지고 중간자만 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지은이면 최땡은 이런 식으로 예. 한동훈이면 한땡훈.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제 네티즌들이 추론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의 이제 지인 중에 허수옥 이분 여사 그냥 허땡옥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예. 장인어른 진영구 진땡구 어. 8명 정도가 추구장창 일관성 있게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비난하는 글이 나와. 이상하잖아요. 그 갈등이 있을 때. 그래서 이 당원 게시판이 에러가 나서 누군가가 이제 신고를 했어요. 이건 한동훈이 한 거다. 네티즌 난리 났는데 이 기사를 처음에 윤석열 쪽 태극기들 쪽에서 유튜브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처음에 접하고 나서 유튜브를 접했죠. 그래서 한동훈 거의 죽일 놈 됐었죠 그때 당시.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제 PR이지만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제가 처음 썼어요. 처음에 우리 부장이 그러더라고. 너 혹시 이거 아니면 정말 짜치는 짓 하게 된다. 무슨 게시판 같냐 임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왜 화제가 됐냐면 그 가족들 아이디를 보면 밤 11시 27분부터 2분 간격으로 김건희 윤석열 욕하는 글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조직적이네 나름. 한 명이 예. 한 명이 민증을 쫙 깔아놓고 들어가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 지붕 세 가족입니까? 할아버지 쓰시고 할머니 쓰시고 여기 쓰고 물론 익명 게시판 쓸 수 있어요. 욕할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한동훈이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당 대표와 그게 익명 게시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포격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사실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단순히 익명 게시판 쓰면 당원 몇 명 된다고 자기들끼리 보는 거지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모 매체가 친한계라고 불리는 모 기자가 그걸 따다가 기사화시키는 거예요. 여론이 이렇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당원 안내.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본인은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익명 게시판이니까 그 기자 본인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인 취재원 있으니까 들어가서 당원인 사람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내지는 캡처를. 그럼 내용을 듣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 아닙니까? A란 사실을 가지고 B란 여론을 만들어요. 또 B란 여론이 나니까 A에서 또 증폭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면 사실 여론 조작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화시켜서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잘못하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익명 게시판에서도 윤석열 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라고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누가 설계했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론 조작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건 이제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네. 해당 행위자가 누구라고 저는 추정이 아니라 한동훈이라 생각해요. 네. 한동훈이다. 한결같이 그렇게 뭐, 말씀하셨어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당무원사위원회 얘기했는데 제가 왜 취재라고 기사를 썼냐면 저는 딴 거보다는 그때 사무총장 당시에 이제 서범수 사무총장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한 다음에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 익명에 땡땡땡 욕한 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맞냐 아니냐만 확인해 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고소고발로 갈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장인한테 전화해서 장인은 혹시 그런 걸 쓰셨습니까? 3초면 끝.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2달, 석 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걸 한 거 아닐까라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봐요. 쓴 거는 물론 잘못됐지만 강수영 변호사님이 뭐 예를 들면 네티즌한테 막 동접 욕먹고 있는데 강 변호사님 가족들 중에 와이프나 형이나 동생이 강 변호사님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악플 좀 섞기로 써니 그게 뭐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강수영 변호사가 그게 걸렸는데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뭉개거나 내지는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아니다를 정확히 말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인의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과 정직의 문제로 넘어간 거죠. 왜냐면 당대표였으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이 기사 쓰고 나서 저를 비롯해서 유튜버들 있죠. 이 문제 제기한 사람을 고소한다 했거든요. 근데 고소 안 당하죠. 안 들어왔어. 그때 법률위원장이 누구냐면 주진우 의원이에요. 주진우 법률위원장 발로 이 허위사실을 예.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청에. 근데 아직도 고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고발해주세요, 제발. 왜 아직도 고발 안 합니까? 저를 허위사실로 고발을 해주세요. 기사를 썼으니까.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대신에 제가 주진우한테 딱 한마디 더 할게요. 똑같이 말인데 주진우 본인 이름을 거세요. 그래야 제가 무고죄 들어가니까. 맞잖아요.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회사 변호사 물어보니까 당으로 걸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가 그대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여기에게. 네. 제가 볼 때 이쯤 되면 그렇게까지 고발한다 했으면 사망유의 둘 중에 하나는 끝장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아니면 제가 기자 그만둘 테니까 만약에 사실이면 배지 내려놓으세요. 고체로. 걸었어. 저는 나름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쓴 거고 제 요지는 뭐냐면 지금도 한동훈 전 대표 쪽이 뭘 어떻게 살라미를 치냐면 한땡훈이라는 사람이 실제 동명이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썼나 봐요. 근데 제가 문제 제기한 건 한땡훈을 제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 가족 8명의 장인, 장모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진짜 실제 가족인 것 같다.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죠. 제가 안 봤으니까. 예를 들면 알바를 고용해서 한 명이 썼든 한동훈 친인척 중에 누구 한 명이 시간 남는 사람이 밤 11시에 나머지 거 짝해서 썼든 대리로 썼든 그건 모르겠어요. 본질은 뭐냐면 실명이 아닌 사람이 대리에 썼든 아무튼 익명이 들어가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저는 맞다고 봐요. 제 취재 결과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가족 명의로 썼다는 거죠. 한동훈과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을 지금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한동훈이 자기가 당대표였을 때 가족들 이런 게시판 그런 명의들로 해가지고 게시판에다가 김건희 욕하고 윤석열 욕 엄청 했잖아요. 이게 범죄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이제 남의 국민의힘의 업무 방해를 한 거기 때문에 범죄가 돼서 장동혁이 최근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한동훈은 해당 행위로 제명된 게 아니고 범죄자여서 우리가 제명한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범죄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수사가 사실은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근데 그때 장동혁이 원래는 주위에서 말리니까 그냥 한동훈을 제명하고 말자 된 거죠. 근데 한동훈이 의원에 당선될지 몰랐던 거죠. 그때는. 이제 의원이 당선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경찰이 다시 단계 조작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게시판의 관리인인 손모 씨를 인천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이라면 당원 게시판 서버 압수수색을 허용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운영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친한계 인사 당원 명단이 올라왔다는 의혹. 김건희, 윤석열을 막 비방하고 근데 한동훈은 당시에 칼럼 같은 것을 가족들이 퍼날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착수가 됐는데 한 차례 무혐의를 받았고 재고발에 따라 수사가 제기됐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핵심은 서버를 국민의힘의 그 당원 게시판이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태까지 다 막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장동혁이 서버 압수수색을 협조를 하게 되면은 파장이 진짜 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한동훈이 저도 이제 이 수사가 다시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현직 의원인데 당원 게시판 되게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큰 범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짜치는 일이잖아요. 창피한 일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게시판을 조작한다? 그의 본인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족들이 한 거는 본인이 지금 인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 어찌됐든지 본인도 지금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피의자입니다. 걸핏하면 이재명 대통령 범죄자 피의자라고 외치던 한동훈이 본인이 피의자 신세인 데다가 그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극구 반대하는 그 조작 기소 특검을 하게 되면은 한동훈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기본으로 수사를 받고 그리고 수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연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간단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정의안 부산시장 후보였죠. 선거 공작, 음료수 테러, 자작극 테러 해가지고 지금 구속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들끼리 엄청 싸우고 있어요. 이것도 좀 되게 볼만한 관전 포인트인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정의하는 국민의힘 보좌관 했던 사람이고 마치 국민의힘에서 배후 공작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야, 국민의힘 니네가 사주해가지고 같이 공범으로 벌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다고 빠지면서. 근데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준석, 너 자작극 그거 언제 알았어? 너 알고 있었지? 알고 있으면서 왜 안 잘랐어? 선거 전에가 알았는지 여부 밝혀! 라고 한 겁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되게 웃긴 게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수사가 벌어지고 있고 정의하니까 구속됐습니다. 근데 정의하니까 구속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이거를 제대로 수사한다면 개혁신당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작극 테러가 정의한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배후가 있는지를 수사를 당연히 할 거잖아요. 당연히 개혁신당과 이준석 같은 지도부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안이가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그 입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나 혼자는 못 죽어라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의안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에 좀 리스크가 될 것 같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것도 있네요. 그 예전에 그거 아시죠? 대전에서 업자한테 룸사롱하고 성접대 받았다. 대전 그 사건 아실 텐데 그 사건이 일단 한번 끝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윤석열한테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이후에 나중에 징계를 먹고 결국엔 쫓겨나게 됐던 건데 경찰 수사는 그때 당시 일단 일단락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 작년 대선 때 그 성접대를 했다고 하는 그 업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감옥에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감옥에 있는데 김성진이 이준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요. 왜? 어떤 내용이냐? 아니 내가 분명히 접대를 했는데 접대를 안 받았다고 성접대를 안 받았다고 방송이나 이런 언론에서 거짓말을 했다. 저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라고 해서 김성진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준석은 그 수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준석이 저도 개혁신당이 저를 고발했구나. 제가 이제 그 성접대 의혹 당일에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의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을 입수를 해서 이거 제가 작년 대선 때 제가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겁니다. 보니까 김성진이 그날 대전에 있는 유성 룸사롱 간 것까지 아마 부인을 못할 거예요. 근데 이준석 갔기는 갔는데 성접대는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입장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룸사롱 접대 중에 밖에 있는 자기의 운전기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오늘 내가 준비한 약 그거 이준석 대표 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 무슨 약이냐? 그래갖고 성기능 관련 약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작년 대선 때 이제 불거졌었고 그거는 뭐 제가 아니고 이 성접대를 담당했던 장의사란 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아직 살아있다. 수사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선거된 지 한참 지났는데 그걸 아직도 종결을 안 했을까요? 종결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계속 수사 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그래가지고 이건 주진우 얼굴은 아닌데 그죠? AI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건 주진우 얼굴이 아닌 걸로 이렇게. 개혁신당은 우린 몰랐어. 그리고 경찰도 공식 통보가 없었어. 알고 보니까 이 정의한이가 선거 기간에 경찰 수사를 받다가 가서 자백을 했대요. 사실은 제 자작극이 맞습니다.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자백을 했는데 얘네는 지금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진우 이 사람도 저거잖아요. 아마 조작기소 특검하면 수사받을 사람인데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했어요. 경찰이 자백을 숨겼다 하면서 경찰 지휘 라인을 고발한 그러니까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 지금 이 주장을 얘들은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주진우는 여기 왜 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재밌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신당이 이 자작극 테러를 언제 알았냐 이거 지금 기사 내용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왜 커질 것 같으냐면 이 아버지 있잖아요. 개혁신당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개혁신당 부산 출마자 10명 중 8명이 한 단체 출신인데 이게 정의안이에요. 아버지가 이 정근이라는 사람이에요. 정근이라는 사람인데 정의안의 아버지가 그린닥터스라는 봉사단체를 했는데 개혁신당 부산 출마자 10명 중에 8명이 이 그린닥터스 봉사단체의 출신입니다. 활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여기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근데 제가 볼 땐 여기서 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의안의 아버지 정근이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꽤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온병원이랑 큰 병원 하나 봐요. 단체에 있는 청년들이 대거 개혁신당의 공천을 받고 개혁신당과 관계가 돼 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수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의로 뭐 공천을 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천의 대가, 공천 헌금. 사실은 정의안이라는 애가 저 누군지도 우리가 대부분 모르는 사람인데 국회에서 보좌관 비서관 했던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가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순수해서 정의안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무지무지하게 뛰어나가지고 공천을 했다고 이제 개혁신당은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패턴으로 보면 이 공천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것은 정의안뿐만이 아니고 이 아버지랑 뭔가 엮여 있다라는 정황이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이준석 되게 재밌는 양상이 됐어요. 조금 이렇게 합치는 듯 하다가 최근에 여러 사건을 두고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정말 잘해주고 저는 그분이 진짜 그 일관성 하나만은 저는 장동혁 대표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보통 멘탈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잘 해주고 계시고 갑자기 이제 안철수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국힘에 얼씬
불신도 말라, 복당 반대. 갑자기 이분이 튀어나오셔가지고 아주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순간 안철수가 다음 대선에 나오기 어렵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그것 때문에 추경호 재판 나가가지고 아니 추경호가 우리 당사로 모이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한동훈이 우리 당사로 모이라고 했어요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한동훈을 제거하려고. 지금 현재는 안철수가 장동혁과 손을 잡았지만 한동훈을 완전히 끊어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차기 당대표 아니면 차기 대권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 이분은 참 존경스럽지 않나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릎팍도사 강호동 있을 때 나가가지고 그때 이후로 정치인의 길을 쭉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그때 이후에. 근데 이분의 멘탈도 정말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한동훈 엄청나게 지금 다투고 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복당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되면 장동혁이 외로웠는데 지금 안철수와 손을 잡게 됐네요. 안철수는 꿈의 대통령. 그렇죠. 그냥 차라리 의사 봉사활동 계속했으면 굉장히 존경받는 공인이 됐을 텐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저렇게 망가지나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참 이 기사 보고 기가 막혔는데요. 조갑제 아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조갑제와 정규제를 청와대로 불러서 그때는 대통령실이었을 텐데 밥도 대접하고 원로 대우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갑자기 열폭을 하면서 보안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거부권 안 쓰면 탄핵 사유라는 말을 오늘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개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안 쓰고는 이재명 대통령 마음이겠는데 거부권을 안 썼다고 해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저는 이분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희귀해 보이는데요.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 겁니까?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 막 칭찬하고 대선 때 작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일방적인 마치 그런 선풍적인 인기로 이제 뭐 될 것 같으니까 당선될 것 같을 때는 그렇게 아부를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분이 1945년생이신데요. 나름대로 기자사회에서는 꽤 탐사보도 기자로 유명했다가 도선을 가면서 사람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는데 잠깐 작년에 윤석열이 탄핵 일으키니까 그걸 또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한동훈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는 이유는 한동훈을 다음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회견 오늘 라디오 출연해서 한동훈이 창당을 해야 된다. 복당은 지금 어렵다고 본 거죠. 복당은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창당을 해야 되는데 부산이 원래 이 보수의 중심이야. 서울이나 부산, 특히 부산에서 창당을 하라고 하는데 조갑제만 이런 게 아니고요. 조중동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사실상 차기 대권 후보, 제가 보기엔 그래요. 대권 후보를 한동훈으로 낙점했어요. 한동훈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가 많습니다. 한동훈이 특히 말만 꺼내면 이재명 대통령 욕을 막 하잖아요. 비판을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사를 굉장히 많이 실어주고 그러니까 결국에 저쪽에서는 조중동이나 조갑제 같은 사람에게는 자기들의 보수의 희망은 한동훈뿐이 없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이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어떤 일을 겪었나요? 이 한 번 겪었는데 그 밑에서 꼬북 노릇을 하든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찍을 수 있나요?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한동훈이 윤석열이 비판하고 지금 그러지만 본인이 대통령 되면 자기가 모셨던 그리고 자기에게 벼락 출세를 안겼던 윤석열과 김건희는 바로 사면되겠죠. 당연히 사면되고 아마 제가 예측하건대 김건희는 국회의원 출마 같은 걸 할 겁니다. 정치로 나갈 거예요. 그런 날이 안 오리란 법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한 번 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작년에 2조 넘게 벌었답니다. 트럼프가 코인 같은 걸로 말도 안 되는 이해충돌 별짓거리를 다 해도 트럼프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만약에 검사 한동훈이 윤석열이는 술이라도 많이 먹고 정신이 혼미하지만